여러분, 혹시 이런 적 있으세요? 좋은 게 생겼는데 아까워서 못 쓰는 거요. 선물 받은 상품권은 특별한 날을 위해 아껴뒀다가 유효기간 지나버리고, 백화점에서 산 비싼 옷은 입을 기회만 기다리다가 유행 지나고, 냉장고에 좋은 반찬 있어도 나중에 먹어야지 하다가 상해버리는 거요. 왜 그럴까요? 지금 쓰면 나중에 없을 것 같아서예요. 모자랄까봐 미리 걱정하는 거죠. 근데 이상한 게 뭔지 아세요? 그렇게 걱정하고 아끼고 있으면 정말로 모자라진다는 거예요.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요. 모자랄까봐 미리 걱정하는 그 마음 자체가 이미 모자람, 즉 부족함이자 결핍이에요. 오늘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처음 들으면 말장난 같죠? 근데 천천히 생각해보면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뭔가를 아끼고 있다는 건 이미 그게 충분하지 않다고 믿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충분하다고 믿었으면 편하게 썼을 거예요. 근데 이것밖에 없어. 다음엔 못 구해. 나중에 후회할 거야. 이런 생각이 드니까 못 쓰는 거잖아요. 그 순간 이미 마음속에서는 부족한 거예요. 실제로 있든 없든 마음이 먼저 부족해진 거예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통장에 100만 원이 있는 사람이 2명 있어요. 한 명은 100만 원밖에 없어. 아껴 써야 해. 이렇게 생각해요. 다른 한 명은 100만 원이나 있네. 필요한데 쓰자. 이렇게 생각해요. 똑같은 돈인데 누가 더 풍요로울까요? 당연히 후자죠. 전자는 있어도 없는 거예요. 마음이 이미 가난하니까요. 이게 바로 결핍 심리의 함정이에요. 실제로 부족한 게 문제가 아니에요. 부족할까봐 미리 걱정하는 마음이 문제예요. 그 걱정이 여러분을 정말로 가난하게 만들어요. 있는 것도 못 쓰게 만들고, 기회가 와도 못 잡게 만들고, 관계가 와도 못 받아들이게 만들어요. 예를 들어볼게요. 누가 여러분한테 호의를 베풀었어요. 다음에 밥 한번 사줄게요.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여러분은 어떻게 하세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이렇게 사양하죠? 왜요? 폐를 끼칠까 봐요. 또는 나중에 갚아야 할 것 같아서, 아니면 그 사람이 부담스러워할까 봐요. 근데 이건 모자랄까봐 미리 걱정하는 거예요. 상대의 호의가 모자랄까봐, 나중에 내가 갚을 여력이 모자랄까봐, 관계가 모자랄까봐 미리 차단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정말로 관계가 모자라져요. 상대는 이 사람은 내 호의를 원하지 않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요. 다음부터는 안 다가와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여러분 주변에 사람이 없어져요. 모자랄까봐 걱정한 그 마음이 정말로 모자람을 만들어낸 거예요. 직장에서도 그래요. 좋은 프로젝트 기회가 왔어요. 이때 어떻게 하세요? 제가 할 수 있을까요? 다른 분이 더 잘하실 것 같은데요. 이렇게 사양하는 경우가 많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스스로 생각하기에 당신의 능력이 모자랄까 봐요. 그래서 망칠까 봐요. 하지만 이건 모자랄까봐 미리 걱정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부터는 정말로 기회가 부족해집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기회가 안 와요. 저 사람은 관심 없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연애도 똑같아요. 당신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생겼어요. 하지만 갖가지 이유로 미리 걱정하고 다가가지 못해요. 거절당하면 어떡하지? 내가 마음에 안 들면 어떡하지? 혹은 상대가 나에게 관심이 없으면 어쩌지? 하고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정말로 인연이 닿을 기회가 부족해져요. 그 사람은 알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만날 수 있겠죠. 여기서 중요한 걸 말씀드릴게요. 당신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은 어쩌면 객관적 사실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당신 스스로가 느끼는 주관적인 느낌일 수 있다는 거죠. 같은 상황인데 어떤 사람은 충분하다고 느끼고 어떤 사람은 모자란다고 느껴요. 그 차이가 뭘까요? 걱정이에요. 미리 걱정하는 사람은 아무리 많아도 모자라게 느껴요. 걱정 안 하는 사람은 조금만 있다고 해도 부족하지 않게 느낍니다. 이 걱정을 특히 많이 하는 이유가 있어요. 어릴 때부터 부족하면 안 돼, 준비가 안 되면 안 돼, 완벽해야 해 이런 말을 들으면서 자랐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뭔가 모자란 것 같은 거예요. 실제로는 충분한데도요. 시험 90점 맞아도 10점이 모자라. 좋은 직장 다녀도 더 좋은 데가 있을 텐데. 괜찮은 사람 만나도 더 나은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 이렇게 생각해요. 전부 부족할까봐 미리 걱정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정말로 모든 게 부족해 보이고 모자라 보입니다. 스스로 느끼기에 90점도 부족하고 좋은 직장도 부족하고 괜찮은 사람도 부족해 보여요. 그래서 만족을 못 해요. 행복을 못 느껴요. 있는데도 없는 것처럼 사는 거예요. 근데 재미있는 건요. 실제로 부족한 사람은 이런 걱정을 안 해요. 정말로 돈 없는 사람은 오늘 당장 먹을 것을 걱정하지. 10년 뒤 노후 걱정은 못 해요. 정말로 바쁜 사람은 지금 할 일에 집중하지. 나중에 시간 모자랄까봐 미리 걱정 안 합니다. 오히려 걱정은 여유 있는 사람이 하게 되죠. 이거 참 아이러니하죠? 충분히 있는데도 모자랄까봐 걱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이 지금 뭔가를 아끼고 있다면요. 그건 실제로 부족해서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모자랄까봐 미리 걱정하는 거예요. 그 걱정이 여러분을 정말로 가난하게 만들고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좋은 옷이 있는데 입을 날만 기다리고 있다는 건 뭘까요? 지금은 특별한 날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지금 입어도 될 만큼 충분히 특별하지 않다라고 느낀다는 거잖아요. 그럼 당신에게 언제가 특별한 날인데요? 결혼식 아니면 돌잔치, 그날까지 옷장 속에 옷을 보관만 해두고 매일을 평범하게 살 거예요? 그게 바로 모자람이에요. 특별한 날이 모자란 게 아니라 오늘을 특별하게 만들 마음이 부족한 거예요. 상품권도 그래요. 특별한 걸 살 때까지 아껴둔다는 건 어떤 걸까요? 지금 필요한 게 충분히 특별하지 않다는 거잖아요. 그럼 뭐가 특별한 건데요? 언제가 그때인데요? 결국 기한 지나서 못 쓰게 된 경우가 생긴다면 그게 바로 모자람이에요. 돈이 모자란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을 소중하게 여길 마음이 부족한 거죠. 사람도 똑같아요. 좋은 사람 만났는데 말 못 건다는 건 뭘까요? 지금 내가 충분히 괜찮지 않다는 거잖아요. 더 준비되면, 더 나아지면, 더 완벽해지면 그때 다가가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생각한 그 완벽한 때는 오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모자랄까봐 걱정하는 마음을 계속 가지고 있는 이상 절대 충분하다고 느끼지 못하거든요. 항상 뭔가 더 필요할 거예요. 그래서 결국 기회를 놓치는 거죠. 그게 바로 모자람입니다. 매력이 모자란 게 아니라 지금의 나를 인정할 마음이 모자란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간단해요. 모자랄까봐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있는 걸 쓰세요. 있는 옷을 입고 있는 상품권을 무조건 아끼기보다는 필요한 곳에 쓰고 있는 마음을 표현하세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첫째, 나의 기분이 좋아져요. 아껴뒀던 걸 드디어 썼으니까요. 참았던 걸 드디어 풀었으니까요. 이 기분이 여러분을 달라지게 만들어요. 표정이 밝아지고 말투가 부드러워지고 행동이 당당해져요. 둘째, 사람들이 달라 보여요. 기분 좋은 사람 주변에는 사람이 모여요. 밝은 에너지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새로운 인연이 생기고 좋은 기회가 와요. 셋째, 진짜로 더 많이 와요. 이게 신기한 건데요. 쓰면 더 들어와요. 왜냐하면 공간이 생기니까요. 옷장에 옷이 꽉 차 있으면 새 옷 살 생각 안 하잖아요. 근데 입을 만큼 입고 버리고 나면 자리가 나잖아요. 그럼 새로 사게 돼요. 인생도 똑같아요. 비워야 채워져요. 근데 모자랄까봐 걱정하는 사람은 이걸 못 믿어요. 쓰면 없어져. 주면 손해야. 다가가면 거절당해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꽁꽁 싸매고 있어요. 그럼 정말로 없어져요. 왜냐하면 흐름이 막혔으니까요. 예를 들어볼게요. 물이 고인 웅덩이가 있어요. 그 물을 계속 놔두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썩어요. 벌레가 꼬이고 냄새도 나요. 근데 그 물을 퍼내면 그제서야 새로운 물이 고여요. 비가 오면 채워지고 샘물도 솟고 깨끗해지죠. 인생도 똑같아요. 고이면 썩어요. 흘러야 사는 겁니다. 그래서 모자랄까봐 걱정하는 마음이 바로 모자람이에요. 그 마음이 부족함이자 결핍이라는 겁니다. 그 걱정이 흐름을 막고 악순환으로 이어집니다. 반대로 충분하다고 믿는 마음은 풍요로움이에요. 그 믿음이 흐름을 만듭니다. 흐르면 살아나고 살아나면 정말로 풍요로워지면서 선순환이 일어나요. 단,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게 있어요. 무조건 다 쓰라는 게 아니에요. 낭비를 하라는 게 아니에요. 헛된 데 쓰라는 게 절대 아닙니다. 의미가 있는 곳, 반드시 필요한 곳, 나중으로 미루기보다는 지금 이 순간에 쓰라는 겁니다. 좋은 옷이 있다면 오늘 입어보세요. 왜냐하면 오늘도 충분히 특별한 날이니까요. 당신의 매일은 특별해요. 오히려 특별하지 않은 날이 없습니다. 부족할까봐 걱정하는 마음만이 오늘을 평범하게 만들 뿐이에요. 상품권 남은 게 있다면 이번 주에 써보세요. 왜냐하면 지금 당신에게 필요한 것도 충분히 가치 있으니까요. 더 특별한 걸 기다릴 필요 없어요. 지금 이게 특별한 거예요. 당신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으면 내일 한두 마디라도 얘기를 걸어보세요. 왜냐하면 지금의 당신은 충분히 괜찮으니까요. 더 나아질 때까지 기다릴 필요 없어요. 지금도 충분해요. 부족할까봐 걱정하는 마음만이 당신을 작게 만들 뿐이에요. 실제로 이런 연구가 있어요. 심리학자들이 은퇴를 앞둔 60대 사람들을 조사했대요. 그 중에 한 그룹은 이렇게 답했어요. 은퇴 후에 여행 가고 싶어요. 근데 돈이 더 모일 때까지 기다려야죠. 악기 배우고 싶어요. 근데 나이가 너무 많아서요. 봉사활동 하고 싶어요. 근데 건강이 더 안 좋아지면 어떡하죠? 연구자들은 이 사람들을 5년 후에 다시 찾아갔고 놀라운 결과가 나왔어요. 그렇게 말했던 사람들 중 실제로 여행 간 사람은 10%도 안 됐대요. 악기 배운 사람은 거의 없었어요. 봉사활동을 시작한 사람도 5% 정도였어요. 왜 그랬을까요? 돈이 더 모이길 기다리는 동안 지출해야 하는 의료비가 더 생겼고, 더 젊어질 때를 기다리는 동안 더 나이 들었고, 건강이 나아지길 기다리는 동안 실제로 건강이 더 나빠졌대요. 반대로 다른 그룹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은퇴하자마자 바로 시작할 거예요. 라고 답했던 사람들이에요. 5년 후 이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70% 이상이 실제로 하고 싶었던 걸 하고 있었대요. 여행도 갔고, 악기도 배우고, 봉사도 했어요. 신기한 건 이 사람들이 첫 번째 그룹보다 돈이 많지도 않았고, 더 젊지도 않았고, 더 건강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차이가 뭐였을까요? 모자랄까봐 걱정하느냐, 지금 시작하느냐였어요. 첫 번째 그룹은 더 준비되면 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그 더라는 시기는 오지 않았던 거죠. 두 번째 그룹은 지금 있는 걸로 시작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해냈어요. 연구자들은 이걸 지연의 함정이라고 불렀어요. 완벽한 순간을 기다리다가 아무것도 안 하게 되는 거죠. 반대로 불완전해도 시작한 사람들은 하면서 조건을 만들어갔어요. 여행 가면서 절약하는 법을 배웠고, 악기 배우면서 손가락 관절이 나아졌고, 봉사하면서 오히려 건강이 좋아졌어요. 이 연구가 보여주는 건 명확해요. 모자랄까봐 미리 걱정하는 마음이 실제로 모자람을 만든다는 거예요. 충분해질 때까지 기다리는 사람은 영원히 시작하지 못해요. 지금 시작하는 사람은 부족해도 해내게 되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를 짚고 넘어갈게요. 충분하다는 건 완벽하다는 게 아니에요. 부족한 게 하나도 없다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상태로도 충분히 시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모습으로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언제나 부족할까봐 걱정하는 사람은 완벽해질 때까지 기다리지만 완벽한 순간은 오지 않아요. 평생 기다려도 안 올 거예요. 왜냐하면 모자랄까봐 걱정하는 마음은 절대 만족을 모르거든요. 항상 뭔가 더 필요하다고 느끼죠. 항상 결핍된 상태로요. 근데 충분하다고 믿는 사람은 달라요. 지금도 괜찮으니까 일단 시작해요. 부족한 건 하면서 채우는 거예요. 실수하면 배우고 넘어지면 일어나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로 나아져요. 그래서 역설적이게도 충분하다고 믿는 사람이 더 성장해요. 왜냐하면 시작했으니까요. 경험했으니까요. 배웠으니까요. 반대로 모자랄까봐 걱정하는 사람은 제자리예요. 왜냐하면 시작을 안 했으니까요. 준비만 하다가 기회를 놓쳤으니까요. 그럼 오늘부터 어떻게 하면 될까요? 간단해요. 모자랄까봐 걱정하는 대신 지금 있는 것부터 작게라도 써보는 거예요. 서랍에 넣어둔 좋은 펜 있으면 오늘 꺼내어 쓰세요. 옷장에 걸어둔 아껴뒀던 옷이 있으며 내일 입고 나가보세요. 하고 싶었던 말이 있으면 이번 주 안에 해보세요. 처음엔 아까워요. 모자랄까봐 걱정돼요. 근데 막상 해보면 기분 좋고 후련해질 거예요. 그리고 며칠 뒤에 또 관찰해보세요. 정말 부족해졌는지를요. 아마 아닐 거예요. 오히려 뭔가 달라졌을 거예요. 기분이 나아지고 사람들 반응이 좋아졌고 당신에게도 새로운 게 생겼을 거예요. 그럼 다시 한번 해보세요. 또 다른 걸 써보세요. 그러면 또 달라져요. 이렇게 한 번, 두 번, 세 번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깨닫게 돼요. 쓴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들어오는구나. 내가 그동안 헛된 걱정을 했구나. 여기서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이 지금 뭔가를 아끼고 있다면요. 그건 나중을 위한 게 아니에요. 두려움 때문이에요. 모자랄까봐 두려운 마음인 거죠. 근데 그 두려움이 바로 결핍입니다. 두려움은 여러분을 작게 만들어요. 기회 앞에서 뒤로 물러서게 만들고 사람 앞에서 고개 숙이게 만들어요. 삶 앞에서 구경꾼으로 서 있게 만들기도 하죠. 그게 진짜 부족함이에요. 용기는 여러분을 크게 만들어요. 있는 걸 쓰게 만들고 기회를 잡게 만들어요. 사람한테 다가가게 만들고 당신을 삶의 주인공으로 서게 만들어요. 그게 진짜 풍요로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부터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모자랄까봐 대신 충분해. 나중에 대신 지금. 아까워서 대신 기쁘게. 그럼 삶이 달라지기 시작할 거예요. 처음엔 어색할 거예요. 익숙하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계속 해보세요. 하루, 이틀, 일주일, 한 달.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자연스러워져요. 그리고 뒤돌아보면 깨닫게 돼요. 내가 그동안 참 많이 아꼈구나. 근데 그렇게 아껴봤자 정작 나에게 남은 건 별로 없네. 오히려 쓰니까 더 많이 들어오는 것 같아. 하고요. 이때 당신은 풍요로움의 비밀을 알게 되는 거예요. 늘 부족할까봐 걱정하던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된 거죠. 지금도 충분하다고 믿는 거예요. 그럼 정말로 충분해져요. 아니, 충분한 게 아니라 넘쳐나요. 세상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너그럽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쓴 만큼 채워주고, 준 만큼 돌려주고, 다가간 만큼 받아줘요. 근데 그걸 경험하려면 먼저 시작해야 해요. 모자랄까봐 걱정하면서 움츠러들고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오늘 딱 하나만 해보세요. 아껴뒀던 것 중에 제일 작은 것 하나만 꺼내서 써보세요. 좋은 펜이든 예쁜 노트든 맛있는 차든요. 그리고 느껴보세요. 정말 없어진 걸로 끝났나요? 아니면 오히려 기분이 나아졌나요? 그 경험이 시작이에요. 그 작은 경험이 쌓이고 쌓이면요. 어느 날 여러분은 이렇게 말하게 될 거예요. 나는 충분해. 세상도 충분해. 모자랄 거 없어.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모자랄까봐 미리 걱정하는 그 마음이 바로 모자람이에요. 그 걱정을 내려놓으세요. 지금 충분하다고 믿으세요. 그럼 정말로 충분해질 거예요. 아니, 이미 충분했다는 걸 깨닫게 될 거예요. 오늘도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당신의 변화와 도전을 언제나 응원하고 있습니다.